자, 드디어 르노의 오로라 1, 이제 그랜드 콜레오스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봤던 GD 싱유의 L과 이번 르노 그랜드 콜레오스는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한번 비교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보면은 그릴 디자인 요소가 가장 크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싱유의 L 같은 경우는 이 볼보를 연상시키는 세로줄 그릴 디자인이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이 최근 르노가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새로운 인상으로 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도 싱유의 L 같은 경우는 좌우가 좀 연결된 형태였는데 그랜드 콜레오스는 이 파트를 좀 나눔으로써 조금 더 강인하고 스포티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엔진 후드 패널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크게 부각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볼륨감을 좀 상당히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니 중간 부분에도 곡선 형태로 조금 더 멋을 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싱유의 L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 요소가 가미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0인치 휠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르노는 기존부터 이제 금호 타이어와 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호 타이어에 크루젠 HP71 사양이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의외인 부분은 HP71은 고성능에 속하는 타이어인데 이러한 타이어가 적용됐다. 이 그랜드 콜레오스의 약간 좀 주행 성능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 패널 부분도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싱유의 L은 좀 로커 패널 부분에 음각으로 푹 파인 부분에 대한 디자인, 좀 간결하게 도어 패널이 디자인됐다면 이제는 좀 다양한 캐릭터 라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디자인적으로 신경 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면 바로 C필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쿼터 글래스 부분이 조금 더 날렵한 형태, 뒤로 갈수록 위로 상승하는 라인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소 밋밋했던 C필러 디자인이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 좀 다각형의 형태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날렵한 SUV 형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쿼터 글래스 부분에서 시작되는 별도의 라인도 추가되기도 했고요. 확실히 디자인 부분에서는 다소 심심하고 밋밋했던 싱유의 L 대비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모습이 강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램프류는 크게 건들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GD라고 보였던 이 로고 부분은 르노 그리고 콜레오스 이름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단에는 이제 이테크 배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범퍼 부분에 좀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좀 밋밋했었던 그 싱유의 L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도록 했고, 실제로 이 안쪽을 보시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제 조각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적으로 보면 이번 르노 그랜드 콜레오스, 아무래도 GD 싱유의 L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 부분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 그리고 외부 패널 디자인이 거의 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중국에서 어떤 차를 가져왔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트렁크 부분은 제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봤던 그 싱유의 L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으로부터 이 적재함 높이까지 로딩 하이트 부분은 여전히 조금은 높아 보이네요. 다만 이 트렁크 입구 부분은 일반적인 SUV로는 충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트렁크 라인도 깔끔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납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여기에 별도의 파워 아울렛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트렁크 바닥 부분에 또 별도의 수납 공간도 준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뒷좌석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센터 터널이 없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고, 지금 시트가 상당히 비필로 뒤로도 많이 밀려 들어온 상태인데 무릎 공간이 꽤나 많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싱유의 L 같은 경우는 뒷좌석 시트백을 2단계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시트백 각도를 2단계로 조작을 할 수 있네요.
트라이전 공조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 것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추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도어 패널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프트폼 재질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니쉬 패널 부분이 조금 독특한데, 브러시드 알루미늄에다가 별도로 또 세로선을 넣은 이런 디자인이 좀 상당히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버튼 조작감은 싱유의 L과 비교해서는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르노츠 하면 시트 부분이 정말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시트 쿠션의 높이 조절만 가능했지 이 전후를 별도로 조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별도로 앞부분만 높이고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시트 조작에 대한 불만이 이제야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실내는 르노의 오픈 R이라는 이름의 디자인 컨셉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지리 싱유의 L과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버 부분을 보면 이 차가 어떤 부분에서 파생이 된 모델인지를 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시트 같은 경우도 소재감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가죽 질감이나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스티칭의 마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랜드 콜레어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3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이 오픈R 컨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계기판부터 보면 좌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상단으로 가면 20인치 이상으로 보이는 좀 커다란 대형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초점도 굉장히 선명하고 좀 쨍한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하단에 이제 디커 디자인도 적용이 됐고, 르노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 버튼 구성은 지리 싱유의 L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누르는 부분에서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 구성이 조금 중요해질 텐데,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확인을 했을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찾기는 쉽게 설정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위에서 쓸어 내려서 이제 안드로이드나 애플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좋고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시트 같은 경우는 열선과 통풍 모두 지원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을 보시면 거의 버튼 배치는 싱유의 L과 동일합니다. 이 시동 버튼 디자인, 그리고 공조 장치를 별도의 버튼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칭찬을 할 만한 부분이고요. 조작성 부분은 조작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싱유의 L 같은 경우는 이런 조작감이 조금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했네요. 확실히 디자인은 동일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스티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감 부분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고, 안쪽을 보시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알루미늄 헤드라이너 장식까지 적용이 돼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기어 레버 디자인 그리고 버튼 구성, 이런 부분은 싱유의 L과 동일하네요. 심지어 이 손잡이 부분까지 말이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싱유의 L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냉각을 위한 별도의 송풍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보이지 않네요. 실제로 충전을 했을 때 핸드폰이 얼마나 열을 받고 그 부분을 얼마큼 또 잘 식혀주면서 빠르게 충전을 할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됐습니다. 12.3인치 크기로 알려져 있는데,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완전히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이 가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제 유튜브도 이용할 수 있고, 바이브, 심지어 스레드, 연합뉴스까지, 그리고 네이버, 웹툰도 볼 수 있게끔 정말로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조작 반응성 부분은 싱유의 L 같은 경우는 누르는 대로 바로바로 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애니메이션 효과 때문인지 조금은 부드럽게 움직이긴 하지만 딜레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승차를 받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싱유의 L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부분, 이 선바이저 부분인데 이쪽 부분을 이제 글라스틱으로 처리를 해서 전방 시야도 확보하면서도 이제 햇빛을 가릴 수 있었던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선바이저로 바뀌었네요. 자, 실내는 외관보다 더 질이 싱유의 L의 디자인 요소가 더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더 디테일한 부분에 손을 봐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자 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디자인이나 아니면 디테일 부분에서 좀 많이 우려를 했던 소비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는 좀 덜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운드 시스템은 싱유 L 같은 경우는 보스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필러 부분에 이렇게 작게 보스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르노가 과거부터 이 사운드 시스템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랜드 콜레오스의 사운드 시스템의 완성도도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보시면 그랜드 콜레오스 상단 천장 부분을 보고 계시면 썬루프가 안 보입니다. 에스프리 알핀 최상급 트림이죠. 에스프리 알핀 트림도 이제 천장을 봤는데 썬루프가 보이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번에는 안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쇼카에만 안 들어간 것인지는 확인을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부분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하지만 가솔린 모델이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아마도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저렴하겠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볼보의 T5 엔진이 적용됐는데 최고 출력 211마력, 최대 토크 33.1kgm/m를 발휘한다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르노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 아마 이 싱유의 L을 기초로 했다면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될 겁니다. 만약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그대로 4륜구동이 됐다면 싱유의 L과 좀 다른 구성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4륜구동 시스템은 보그 오너의 6세대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할덱스 제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5L 가솔린 터보 엔진에 3단 변속기 그리고 2개의 전기 모터가 조합된 구성을 갖습니다. 전기 모터 출력은 100kW 그리고 시동 모터가 60kW로 적용이 됐고 여기에 3단 기어를 적용을 해서 도심 구간에서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로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배터리 용량도 1.64kWh에 이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도심 주행에서 전기 EV 모드로만 이용할 수 있는 주행거리는 조금 더 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테크 하이브리드 부분은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GD의 기술인지 아니면 르노 자체적인 기술인지는 르노 측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요. 아마도 이제 GD에서 갖고 온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르노 자체적인 기술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속단하긴 이를 것 같습니다. 자, 르노의 그랜드 콜레오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지리 싱유의 L을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리차다, 중고차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워트레인 부분. 2.0 가솔린 터보는 전륜구동과 4륜구동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동시에 출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격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솔린 모델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가솔린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가격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출시됐을 때는 그만큼 실망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르노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신중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바로 인증 연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르노가 공개를 안 했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국내의 산타페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랜드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연비도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산 모터쇼에서 가장 많이 기대를 받았던 르노의 그랜드 컬러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승차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알차고 정확한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 모터쇼에서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